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적절한 대피 유도와 함께 퇴선 명령이 내려졌다면 10분 이내 전원 구조됐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구조개혁을 둘러싼 조선대학교의 학내 갈등이 오늘 열릴 예정인 법인 이사회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시민 500여 명으로 운영될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는데 구성원이 너무 많고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현 전 전라남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 가운데 하나인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명령만 내려졌다면 늦어도 10분 이내에 모든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선원들이 사고 난 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자신들만 구조됐다는 걸 생각하면 두고두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이때부터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만 했던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뒤 자신들만 탈출합니다. 이 운명의 1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탈출하라 이 한마디만 전파됐다면 적어도 10분 안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가천대 박형주 교수가 3가지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침몰 직후 30도 정도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승객과 선원들이 3층 갑판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탈출합니다. 승객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5초. 침몰이 시작된 지 34분이 흐른 9시 24분. 이때는 세월호 근처에 있던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의 탈출을 권유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9분 28초가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선원들이 자신들만 탈출하기 시작한 9시 45분. 이때는 배가 왼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지만 뛰어내리기에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형성돼 전원 탈출에 6분 17초가 걸렸습니다. 퇴선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어떤 적절한 대피 유도 가이드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 대피 유도 시간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원 변호인들은 기울어진 선체를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변수나 집기 등이 쏟아지는 상황, 한정된 탈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는 혼잡도 등을 반영하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실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인증서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 인증서가 도용이 아주 쉬워서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장흥의 한 양파밭. 수확한 양파를 어디론가 실어갑니다. 그런데 양파망에는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양파라는 인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용된 인증서를 붙인 가짜입니다. 44살 이모 씨 등 6명은 이렇게 농약을 친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붙여 팔았습니다. 참깨, 마늘, 양파, 배추 등 25가지가 이런 식으로 18억 원어치 유통됐습니다. 팔려나간 제품들은 전남 지역 시군의 급식 업체로도 납품됐고 학교 급식에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 믿고 하다가 한거 뿐이에요. 업체들이 또 학교에다 넣으니까 그 학교가 언제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친환경 인증서와 스티커, 농약 잔류 검사서 등을 모두 위조했는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이게 전부 도용된 친환경 인증서인데요. 5, 60만 원짜리 인쇄기 한 대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추적이 어렵다 보니 농협까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자기 인증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값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가려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구조개혁을 둘러싼 조선대 학내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 직원노조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법인 측이 구조 조정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총파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노조는 법인 측이 행정 절차와 교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박준영 지사 시절 역점 추진됐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제 열린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전문가 12명 모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다만 부지 확보는 토지 비축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안군 도초도 토지 매입비 등으로 74억 원을 썼으며 다음 달 최종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시장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수가 애초 계획보다 5배 이상 늘어서 의견 수렴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민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겠다며 구성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가 모두 514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면서 애초 목표한 100명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공동체 시민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수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하기로. 직업별로는 시민사회 분야가 가장 많았고 40, 50대가 73%, 남성이 전체 79%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협의체가 정책 결정이 아닌 자문기구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에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4천만 원을 들여 또 다른 자문기구를 두는 만큼 역할 중복이 우려됩니다. 또 시민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취임 100일에 맞춰 속도감 있는 시정을 주문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당장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문제는 TF회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이미 광주시의 입장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서 기존의 그 시민 의견 수렴한 내용을 다시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민 의견이나 여론 수렴은 불필요하다. 다음 달 7일 출범하는 514명의 시민협의체가 소통 행정의 표본이 될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시청 실국장과 자치구 부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한 한편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키로 하는 등 유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광주시가 무분별한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막고 가로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열매 채취를 희망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5개 구청 공원 녹지과에 하면 되고 채취 시기는 10월 초순부터 구청별로 일제히 들어갑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기증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나무 상자 위에 나팔 모양의 스피커가 달린 이 추궁기는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원통형 추금기입니다.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전화기는 수화기와 송화기를 분리한 최초의 제품입니다. 이 전화기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움직이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땐 크기가 가구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라디오 리모컨도 지금의 라디오보다는 몇 배는 컸습니다. 전신기와 전화, 라디오와 위성 수신기까지 정보통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기기들은 모두 한 사람이 40년 동안 수집한 겁니다. 경매 같은 데도 참가하고 인터넷 경매도 하고 어쩔 때 외국까지 막 찾아가서 가져오고 중독이 돼버리면 수집이 중독이 돼버리니까. 전남대 의대 재학 시절 광주에서 처음으로 아마추어 무선곡을 만들었던 장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활동하면서 4,500여 점의 기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품들을 조선대에 기증했습니다. 조선대는 대학원 건물을 개조해서 장 박사의 이름을 딴 정보통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 메인 체험을 세웠을 때 초대 건물이 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약 한 2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은 오는 30일에 공식 개관한 뒤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가을 관광 주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가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1일간
관광객들에게 광주 맛집이나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10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은 또 비엔날레나 관광시설 입장료가 20에서 40% 할인되며 광주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광주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2014 중소기업 금융박람회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여신 지원 한도 협약을 체결해 자금 조달 고충을 덜어주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기술 금융 지원 활성화 협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순천시 원도심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학교마다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활용 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적은 예산과 교육청의 관심 부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저전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는 단 2반에 한반도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00명이 넘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지금은 330명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신도심으로 학생들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빈교실만 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빈교실은 정리하고 교사회의실이나 어학실 등 학생들의 특별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교실만 14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 같은 또 다른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쓰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얘들에게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중앙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 한 동 가운데 1층만 유치원으로 활용할 뿐 2, 3층 전체 교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마다 사정이 이런데도 빈교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해당 교육청은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 예산 지원은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올해 전체 학교의 빈 교실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관이기 때문에 좀 틀리더란 말입니다. 실장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공문을 보내려 합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산단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여수 테크니션 스쿨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산관 협력으로 지역 인재 취업난을 덜어주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 교육장. 8개월간의 교육과정 수료를 앞둔 교육생들이 인성교육과 함께 석유화학의 핵심 기술을 터득합니다. 올해로 운영 5년째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이 지금까지 배출한 산업인력은 129명. 이 가운데 95%가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 산단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올해 수료생 34명 가운데 4명이 이미 여수 산단 대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여기 1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이제 저의 밝은 마음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맞춤형 인재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여수산단 기업체들은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이 올바른 인성은 물론 현장 전문 기술까지 갖춰 채용 후에도 별도의 수습 교육이 필요 없고 업무 능력 또한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수시가 수료 후에도 취업 준비반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성공 운영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여수 국가산단에 맞춤형 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하고 취업이 힘든 지역 인재들에게 여수 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자 이상의 여수 시민홀만 선발이 제한되고 여수시가 해마다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관 협력으로 출범된 여수 테크니션 스쿨은 전국 최초의 맞춤형 산업인력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높은 문턱이 된 한 해 35명의 양성 인력을 채용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범시도민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문학과 인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며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남대는 올해 시도민과 함께 읽을 책으로 공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를 선정했고 앞으로 서평 공모전과 토론회 등도 열 예정입니다. 제3회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이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광주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3일 저녁 열리는 개막 공연에서는 시민 200명과 관현악단이 참여하는 혼성 합창단이 돌아오는 아리랑을 부르고 임지형 현대무용단은 5.18과 세월호 참극을 담은 창작 무용극을 선보입니다. 4일에는 전문 예술단체들의 창작 아리랑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축전이 열리는 동안 금남로와 광주교 원형 무대 등에서 아시아 예술가들과 시민 동아리의 공연이 열립니다. 섬진강 문화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 망덕포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15회 섬진강 문화축제는 기존 광양 전어문화제의 새로운 행사명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진강의 멋과 맛을 찾아서란 주제로 시립국악단 공연과 문화가요제, 불꽃놀이, 윤동주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전어라는 단순한 먹을거리 축제에서 벗어나 섬진강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전국적인 문화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내린 가을비가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 서늘한 출근길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광주 11도, 나주 13도 정도로 어제보다 일교차가 2배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6도, 광주 18도, 구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6도, 장성과 나주 27도, 광주와 화순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하늘만 예상되는데요. 덕분에 빨래와 세차 그리고 나들이를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10도 이상의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